행복하고 웰빙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인 감정의 훈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심리학이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현대인들이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웰빙하는 삶에 대해서 5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첫째,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 둘째, 몰입, engagement, 관계, relationship, 의미, meaning, 5번째, 성취, accomplishment인데 이는 단순히 어떤 삶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에 그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훈련하는 일이 행복과 웰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긍정적인 감정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왜 이런 긍정적인 감정 훈련이 필요할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며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 슬프고 우울하다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자의 사람들은 즐거운 일, 좋은 환경이 주어지니까 행복한 것이고 후자의 사람들은 슬픈 일과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울하고 별 재미가 없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늘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안 되는 일, 화나는 일만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별 재미없다,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생각의 오해를 올바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람에게도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 불행한 일이 있지요. 원치 않는 상처와 고통도 물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활기차고 행복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늘 긍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즐거운 기분을 잊지 않고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러한 긍정의 힘이 생각의 패턴에 습관적으로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하고 웰빙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훈련해야 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의 감정 전환이 훈련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상이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했죠. 그러나 저는 사람의 습관이 행위에만 국한된 것만을 두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도 습관이란 말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오랫동안 어떤 사람의 행동에 반복되는 주된 감정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면 이런 현상을 감정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행해진 반복적인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에 젖어버린 부정적 감정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는 훈련만 잘 이루어진다면 무의식 중에 혹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습관들도 운동의 습관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탁구라는 운동을 좋아해서 열심히 탁구를 치다 보면 탁구가 자신의 생활 속에 습관화가 되죠. 밥만 먹으면 탁구 치러 나가야 한다는 기대감, 즐거운 기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던 사업이 급해져서 그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어 쉬게 되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사업하느라 바빠서 탁구를 손에서 아예 놓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습관이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면밀히 관찰해보면 많은 부분이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분노나 우울증,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오랫동안 빠져있다 할지라도 아니지, 내가 지금 긍정의 감정을 습관화해야 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전환하는 결단만 서게 되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는 감정의 전환 훈련이다,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감정 전환 훈련이 아니고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인 감정의 습관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무덤덤하고 우울한 감정에 습관적으로 묶여버림으로 비관론적인 삶에 젖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게다가 과연 내가 이렇게 분노 폭발이나 좌절감, 우울감 등으로 계속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자괴감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전환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한참 바쁜 나이 40인가 싶으면 어느새 50이 넘고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 벌써 60이 넘어간 겁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들을 생육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즐기고 행복하라고 이 땅에 나게 하셨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지나친 패배의식이나 우울감 혹은 탄식, 원망, 분노들을 쏟아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습관적인 분노 폭발이라든가 기분장애나 우울정서 혹은 불평불만, 미움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긍정적인 감정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겠죠. 정신의학적 약물 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의 습관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탁구 치는 운동의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의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제30강은 29강에 있는 실제적인 감정 전환 훈련 혼잣말을 포착하라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